와룡봉추입니다. 자, 오늘 3월 10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미국 시장 얘기 잠깐 좀 드려보고 우리 시장까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기를 들어보시고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바로 보도록 하죠. 먼저 미국 시장입니다. 어제 미국 시장이 이제 그저께 약간 하락이 있었습니다만 약보합권 정도 수준이었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급등이 나왔는데 뭐 독일 같은 경우 7% 이상 올라가면 지수가 7% 이상 올라가면서 거의 우리 소위 얘기하는 잡주 같은 이런 정도의 요즘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요. 미국 시장 같은 경우도 S&P 500 같은 경우 2020년 6월 이후 최대 상승폭이 나왔고 나스닥 같은 경우도 2021년 3월 이후에 최대 이 상승폭을 기록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미국 시장 어제 반등이 나왔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우러 전쟁에 대한 외교적 해결 가능성의 대두 이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었다라는 거. 이 부분은 제가 3월 8일 날 요 말씀을 드렸었죠. 9일, 10일 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들이 좀 나올 거고 오늘 일단 아마 우리 시장 마감 이후 저녁쯤 될 것 같은데 우러 4차 협상이 있고요. 그리고 외무장관 회담도 일단은 예정돼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는 것이 있었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최근 뭐 너무도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는 이 원자재 가격이 어제 이제 전반적으로 이 하락을 하면서 특히 이제 유가 같은 경우 10% 이상, 12% 저 텍사스산 서부 중진류 같은 경우에 서부 텍사스산 중진류 같은 경우에 12% 이상 하락이 나오면서 원자재에 대한 어떤 이 배팅 그동안 어떤 투기적 자본 이들에 의한 이익 실현의 어떤 의미도 좀 있었던 것 같고 이런 부분들로 인해 가지고 인플레이션 우려 완화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일부 있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도 지금 니켈 같은 경우에 그저께 이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뭐 역대급으로 뭐 급등을 하다 보니까 거래를 정지시켜 놨잖아요. 내일 모레 이제 내일이죠. 내일 재개가 다시 되긴 할 텐데 아직 뭐 정리된 건 없습니다. 다만 그동안 천정부지로 계속 오르기만 했던 원자재 가격이 일단 큰 폭의 하락들을 기록하기 시작했다라는 그 부분이 조금 호재로 작용을 했던 것 같고요.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계속해서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다만 그동안 계속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상태로 지수가 이렇게 계속 밀려왔던 이 흐름에서 원자재 가격 하락을 하다 보니까 그에 대한 우려가 조금 완화 이런 정도. 제가 제목으로 일희일비하지 말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근본적으로 뭔가가 해결이 돼서 이 원자재 가격이 하락을 한다든지 주가가 이렇게 올라간다든지 하는 이런 개념이라면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오늘 같은 경우 그러니까 간밤에 미국 시장의 상승, 유럽 시장의 상승은 그런 구조적인 뭔가의 해결책이 없는 상태에서 단순하게 곡물가나 원자재 가격들이 하락을 했다라는 국제유가 같은 것들이 하락을 했다라는 이유 때문에 과도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뭐 그 정도에 대한 완화 정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이게 지금 이 반등이 기술적 반등일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22 통화정책회의가 있잖아요. 아마도 여기서 조금 뭐 금리 인상과 관련해 가지고 아마 올해 금리 인상은 한 뭐 빨라야 연말 정도쯤 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쪽의 얘기가 좀 나오지 않겠나 예상이 되고요. 이제 이런 측면에서 조금 안도감도 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좀 어제 시장 상승에 크게 작용을 했던 것 같다. 일단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오늘 저녁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이 협상이나 회담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 또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안심할 수 있는 구간은 아니다. 다만 제가 8일 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때 다음 주 그러니까 요 최근 계속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게 3월 중순 정도 최대 다음 주 정도 면 시장의 성격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할 것이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려왔잖아요. 드려왔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물밑 작업
같은 것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 그 상황 속에서 주가에서도 그런 바닥을 잡기 위한 시도들이 이제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할 것이다. 그게 오늘 이 나타났던 요 캔들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뭐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해결된 거 없거든요, 아직까지. 그렇기 때문에 급반등 이렇게 나오는 상황을 예상한다라는 건 개인적으로 그렇게 합리적이라고 보여지지는 않고요. 바닥 잡기 이제 많은 변동성 속에서 바닥 잡기가 나타날 것이고, 그 바닥 잡기 속에서 시장의 성격을 조금씩 바꿔가면서 점진적인 흐름의 변화, 시장 성격의 변화를 가져다 줄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시점을 다음 주 최대 다음 주 아니면 다음 주 주중, 요렇게 일단 지금 보고 있다, 요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현재 미국 시장과 유럽 시장, 글로벌 시장의 급등의 영향에 따라서 우리 시장도 오늘 급등 출발을 했고, 그 이후 조금씩 상승폭을 키우기는 했는데요.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상승폭을 키워나가기보다는 약간의 반등 이후에, 그러니까 추가 상승 이후에 횡보하면서 지금 갭 상승 물량에 대한, 오늘 갭 상승했던 물량에 대한 소화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런 정도의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외국인들 매매 상황을 보게 되면, 코스피는 일단은 오늘 아침에 한 1,500억대 매도로 출발을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매수 우위로 일단은 전환이 된 상태인데, 뭐 아직은 추세적 전환이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코스닥도 지금 뭐 매도 큰 의미 없고요. 반면 선물 같은 경우는 아침에 출발할 때 1,000억대 이상의 매수로 출발을 했습니다만, 현재 매도 우위로 전환된 상태고, 역시 양은 별로 뭐 크게 의미를 갖는 정도의 수준은 아닙니다. 현재 대신 오늘 시장을 받쳐주고 있는 부분은 뭐니 해도 기관이죠. 오늘 선물 옵션 만기, 소위 얘기하는 내마녀의 날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기관들의 역할이 오늘은 조금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이제 그 부분에서 오늘 기관들이 현재 지수를 좀 받쳐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 전체적인 수급은요, 장 초반에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상당히 좋았는데, 지금 현재의 시장 전체적인 수급적인 상황을 보게 되면 거의 중립 정도 수준, 중립보다 약간 괜찮거나 중립 정도 수준, 그 정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전체적인 수급은 조금씩 둔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별로 좋은 모습은 아니기는 합니다. 일단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오늘 움직이고 있는 섹터들, 간밤에 대한민국의 20대 대통령이 일단 결정이 됐습니다. 잠깐 뭐 말씀을 드리면, 저는 뭐 이때까지 계속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때 어느 쪽도 편을 들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뭐 이랬든 저랬든 내가 선택을 했든 선택을 하지 않았든 20대 대통령은 일단 당선이 됐습니다. 이제는 당선인도 그렇고 우리 국민들도 그렇고, 이제는 좀 뭐 진영 논리 막 이런 거 얘기하지 말고, 좀 편가르기 이런 거 하지 말고, 이제 진짜 하나로 좀 뭉쳐서 이 위기 상황을 조금 잘 극복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당선인도 대통령으로서 나중에 그 부분의 역할을 잘 해주시기를 바라겠고, 우리 국민들도 그에 맞게 이제는 하나로 좀 뭉쳐서 이 위기를 좀 헤쳐나가기를 기원합니다. 자, 오늘 이 얘기를 했던 이유가 아무래도 대통령이 이제 새로 당선이 되고 나니까 기존 대통령의 어떤 정책 공약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오늘 장 초반에 오전장에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 아침에 장 초반 출발할 때는 원자력 관련 섹터들 급등세가 나왔는데 윗꼬리 달고 조금씩 밀리고 있는 정도의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터넷 관련 섹터들, 그다음에 리오프닝 관련 섹터들 조금씩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제가 지난 화요일 날 말씀을 드렸었죠. 영상 컨텐츠나 웹툰 뭐 이런 쪽 섹터들도 지금 괜찮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이오 섹터들도 좀 괜찮고요. 지수가 이렇게 올라간다라는 거는 반도체, 바이오 이런 섹터들 기본적으로 받쳐주고 있다라는 걸 의미하겠죠.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반면 오늘 하락을 하고 있는 섹터들 같은 경우는 그동안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가지고 원자재 관련 섹터들, 뭐 예를 들면 에너지 관련 섹터들, 농업, 비료, 사료 이런 섹터들 오늘 조금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들 매수하고 있는 종목들 보게 되면 네이버, 카카오, 현대건설, 크래프톤
LG 이노텍 정도 눈에 띄고요. 이게 지금 아침에 뉴스로도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 이번 대통령 당선인과 관련한 이 수혜 섹터라고 얘기하는 그런 섹터들의 일부 종목들 지금 들어오고 있는 게 보여지죠. 그다음 매도 상위 쪽에서는 두산중공업, 삼성 SDI, 기아, LG화학 정도가 눈에 띕니다. 요 관련해 가지고는 아마 제가 저희 텔레그램 방에 계시는 분들이나 VIP 방에 계시는 분들한테는 다 관련 뉴스들은 올려드렸어요. 매도 코스닥 시장에서는 시젠, 컴투스홀딩스, LX세미콘, 대주전자재료, HLB, 천보, 솔브레인, PNT, SM 이런 종목들 매수가 좀 괜찮고요. 매도 상위 쪽에서는 에코프로비엠 오늘 이제 대표 사이 표명이 나오면서 외국인들은 매도가 나오고 있고 주가는 괜찮은 모습입니다. 이제 악재 털고 가려고 하는 모습인 거죠. 그다음 펄어비스, 셀트리온 헬스케어, 아난티, 에코프로, 심텍, 도이치모터스, 리노공업 이런 종목들 매도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수 차트로 한번 보고 얘기를 해보면 일단은 2670포인트 지금 돌파를 한 상태인데 오늘 이 위에서만 마감을 해줘도 괜찮습니다. 아직은 차트적으로 지금 지킬 수 있는 자리, 이 자리를 일단 지켰잖아요.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 양봉으로 일단 윗꼬리가 길어서 좀 아쉽습니다만 양봉으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일단 그에 대한 영향을 좀 받을 수 있었었고 그 이후에 요 자리 이 2670포인트 지금 도전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향후 움직임을 보게 되면 지금 오늘 하루 강하게 반등이 지금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노이즈가 조금 더 남아 있을 수 있다. 오늘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나 유럽 시장의 상승 배경에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일단 나토 가입 포기를 시사하면서 이제 딜 협상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얘기가 나왔었고 푸틴 대통령과 푸틴과 대화를 할 용의가 있다라는 쪽의 얘기가 나왔습니다. 러시아 쪽에서도 일단 죄송합니다. 러시아 쪽에서도 일단은 회의를 하자라는 쪽의 얘기,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러시아가 장기전을 끌고 가기에는 지금 현재 대내외적인 여건이 상당히 지금 좋지 않습니다. 오래 전쟁을 끌기가 힘들어요. 힘든 상태이기 때문에 러시아 입장에서도 일단 썩은 뭐라도 하나 벤 상태에서 탈출구를 지금 모색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쪽에서 봤었을 때 일부 탈출구를 모색하려는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거는 지금 당장 해결이 안 된다 하더라도 이젠 조금씩 뭔가 주워 담으려고 하는 모습들이 시작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 사이에 한 번 정도 지금 오늘 미국에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오늘 조금 위험한 얘기가 지금 하나 나오기는 했어요. 그 러시아 쪽에서 우크라이나에 생화학 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에 대한 얘기도 나왔는데 그리고 지금 뭐 민간인들 대피시키는 그 상황에 러시아가 지금 더 적극적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요거 이후에 한 번 정도 쏟아부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아직 노이즈는 남아있다. 하지만 이제 전체적인 큰 틀의 방향은 아마도 제가 판단할 때는 주워 담는 쪽으로 조금씩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그 부분이 제가 볼 때 주가에서 반영되는 그 측면에서 볼 때는 다음 주 중이거나 최대 다음 주 정도면 주워 담는 모습들이 조금씩 본격화될 수 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부터는 시장의 성격은 조금씩 바뀔 것이다. 물론 남아있는 지금 현재까지도 남아있는 고공의 인플레이션, 지금 오늘 저녁에 발표될 CPI, 과거보다는 또 비중이 또 조금 줄기는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제 3월 CPI도 또 중요해졌어요. 이렇게 되면 높아질 거니까. 이제 그런 상황인데 만에 하나 여기서 어느 정도 주워 담는 정도, 한 달 이내에 주워 담는 정도의 모습이 나오면서 정리가 조금 되기 시작한다라고 한다면 3월 CPI에 대한 어떤 의미가 조금 퇴색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2분기 안에는 인플레이션이 피크를 찍고 내려올 수 있다는 기존의 어떤 전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이런 정도의 상황이 나오면서 어려운 구간이 계속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지금 최근 우리 1월, 2월, 3월 달에 왔던 이 시장과는 성격이 조금씩 바뀌면서 분명히 해볼 만한 시장이 나올지 않을까 일단 예상이 된다라는 점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이제 희망을 좀 보셔라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걸 이렇게 연결시키니까 또 조금 그렇긴 한데, 일단 오늘 내일까지는 좀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달 말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게 그러니까 3월 중순 전후에서 시장 성격 좀 바뀔 것 같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걸 맞이해가지고 오늘 내일 이틀간 이벤트를 실시합니다. 2년 만에 하는 이벤트고요. 이번 이벤트 되고 끝나고 나면 또 언제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자주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 이런 거는 이제 저희 그동안의 수익 확인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저희 카페에 공지사항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이제 VIP방 같은 경우도 기존 혜택보다 조금 더 좋은 혜택을 드리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 텔레그램 방 같은 경우도 혜택을 조금 드려서 조금 더 지금 이제 기회가 다시 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고 해서 시장이 쉬운 상태는 아니니까 뭐 누구나 우리 2020년 이 중후반기처럼 누구나 그냥 사면 가는 그런 시장은 분명히 아니기 때문에, 어려운 시장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 얼마나 기회를 잡아낼 수 있느냐의 그 문제고요. 그래서 혼자 하시기 어려우신 분들, 그리고 뭐 이렇게 기존에 이게 잘 안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조금 같이 도움을 받으시면서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광고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 오늘 일단 오전 말씀은 이 정도까지 드리고요. 오후 다시 결과 나온 걸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